자, 방송 시작됐습니다. 자, 서유 씨부터 해요. 자, 시작합니다. 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수함산악회 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수함산악회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예요. 네, 그 목표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해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름이 어려워요. 자립센터의 양승일 센터장님하고 정연희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해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일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정연희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정연희입니다. 정 사무국장님,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정식 명칭이죠? 네, 정식 명칭입니다. 저는 지금 소개할 때 중증을 앞에다 붙이고 네, 어떤 시의원님은 자꾸 해밀턴이라고 하고 해밀턴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밀이 무슨 뜻인가요? 해밀이라는 뜻은 순 우리나라 말로 비온 뒤 개인 하늘을 뜻하는 말이고요. 네. 원래 중증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쓰는 곳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고였습니다. 이게 자립생활센터가 예전에 만드는 데는 중증이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안 넣는 추세고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도 빼놓은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해뜨는 날을 기대하겠다, 그런 의미로 붙인 거겠죠. 이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이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출범하기 전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이라고 줄여서 장이모를 꾸리고 20여 년 전부터 장애인들의 인권 확보와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 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의 향상 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제 기억에는 20년 동안 이 장애모를 꾸리고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자신들보다 더 힘든 처지에 빠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 봉사자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 지역에 아주 특별한 활동을 해오신 특별한 분들이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양승일 센터장님, 해밀 자꾸 중증이 있네. 해밀 장애인 자립센터가 어떤 것인가요? 간단히 설명하면요, 지역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시작은 작년에 했어요. 그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양승일 센터장님이 사비를 털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죠?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지난해 10월인가요? 우리 맹정호 시장님이 그 해밀 센터를 방문해서 그 센터의 이야기, 고충을 다 듣고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내 임기내도 이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전격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잘하실 수 있나요? 센터장님, 네. 사무국장님이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답이 어떻게 길게 하자고 그러면은 뭐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을 제가 처음에 그 서울 이룸센터에 가서 4박 5일 동안 이제 제 돈 내고 교육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진짜 많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장의모가 20여 년간 활동해가면서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저희가 또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그때 시장님이랑 이렇게 해밀 장애인 자립센터의 사람들이랑 면담할 때 시장님의 말씀은 내 임기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 3, 4년 걸릴 줄 알았는데 올해 전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소식이 들려요. 그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원래는 아까 소개했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 이분들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모이고 활동을 시작하신지 우리 센터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이라고 지금 일명 장의모가 결성된 거는 1999년도. 저희가 몇몇 젊은 장애인들이 일단은 우리도 한번 받기만 하지 말고 한번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지장협의 청년회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그맣게 청년회? 결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이랑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게 틀리더라고요. 이제 지장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냥 받아서 형식적인 행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이분들도 뭐 기차도 타보고 싶고 바닷가 가서 휘처가 모래밭도 가보고 싶고 이런데 그 지체장애인 협회 그런 쪽에서는 거의 그런 행사가 없었어요. 오로지 장애인화된 행사 뭐 잠깐만요. 예.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예. 지장협도 열심히 하셨고 예. 좋은 활동 하셨는데요. 이제 그냥 장애모의 추구하는 방향과 조금 달랐다. 예,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청년회를 조직했다고 하면 장애모가 발족된 게 99년이면 적어도 2, 3년은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모이고,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하자마자 바로 뭐를 했습니다. 행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초기부터 행사 인전 딱 결성되자마자 저희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장애모도 장애모가 했던 뭐 기차여행, 사회적응 훈련, 문화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 두세 번은 여기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잔뜩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냐면 시혜적으로 베푸는 걸 무료로 받기만 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해오신 분들이에요. 제가요 그 초기에 기차여행 할 때 봉사를 했거든요. 우리 정현희 사무국장님은 그때 봉사 잘못해가지고 여태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무료 봉사를 하시고 계신데요. 초기에 제가 그 기차여행할 때 홍성역에 가서 기차 탔잖아요. 그때는 봉사자들이 한 분은 장애인을 얻고 또 다른 분은 휠체어를 들고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려서 기차 타는 플랫폼까지 갔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장애모가 계속해서 기차 여행을 하니까 그 역에 직원들도 그걸 도와줘야 되고 힘들으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역에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작년에 제가 따라가 보니까 그 기차 그 플랫폼에서 휠체어를 딱 떠가지고 이렇게 기차에 실어주더라고요. 리프트라고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세상 많이 좋아졌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모의 그런 20여 년간의 노력이 없었으면 아직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장애인은 얻고 다녀야 되고 누군가 특별히 여기에 도움을 주어야 기차 타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기차를 탈 수 있더라,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장애모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요, 제 기억 속에요, 장애모를 처음 만나서 장애모 회원들을 볼 때요, 그때 당시에 장애모의 최고 어른이 양승일 센터장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딱 앉아있는 모습이 제일 어른이고, 그 양 센터장보다 한 10살은 많은 분보다 더 어른 같아서 제일 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런 걸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을 땐 제일 어른 같았는데 입을 벌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애 같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7입니다. 많이 늙으셨네. 이번에는 정현희 사무국장님이 실무적으로 많이 하실 테니까 사무국장님한테 네. 한번 여쭙게요. 해밀 장애인 자립센터 전신인 장애모에서 중점적으로 해온 사업이 뭡니까? 장애모에서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제가 봉사는 2001년도부터 다녔어요. 2001년도부터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장애모, 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그런 거는 2015년도부터, 그 전까지는 전체 다 완전히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비장애인도 저같이 이제 오래된 분들을 해가지고 총무를 맡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넘겨줘가지고 제가 2015년도부터 했는데, 제가 계속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연역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차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동권 확보가 아니라 이동권 쟁취였습니다. 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차여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에서 보조금 줘가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쟁취라는 말이 너무 강하다,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확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차여행이었는데 이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차여행으로 바꿨고, 처음에는 이제 장애 아동 문화체험으로 해가지고 갯벌체험을 했었는데, 그것도 2번 하고, 소년, 소녀, 가장과 장애 아동을 위한 체험으로 해가지고, 갯벌체험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문화체험으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오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비행기 타고요? 네. 장애인도 비행기 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기차 탈 수 있다. 제 기억으로는 서산시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게 이 봉사활동을 하고 한 4, 5년을 한 다음에 인지를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2004, 5년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양승일 센터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 이전에 기차 타기, 사회문화 체험, 이런 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비용은 일단은 저희 회원님들의 회비나 이제 그거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게 저희 서산 지역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도 후원 그 행사에 관련되면 발벗고 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꾸려온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은. 여기저기서 후원금 주고 돕고 싶다 해서. 그런데
1년에 그 행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뭐 장애인 특수 차량도 필요하고 봉사자들 다치면 안 되니까 여행자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조달해내면 전 납득이 안 가요. 우리 비장애인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 해도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1년에 뭐 돈 1,000만 원 이상을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 그걸 모금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장애모를 하시다가 이 장애모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생각해서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이제 전환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꾸리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승일 센터장님이 사재를 털은 거로 알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 센터장님이 밤에 어렵게 일을 하십니다. 특수 차량을 타고. 그랬다가 그게 안타까워서 이제 시청에 돕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상호 국장님. 네. 장애모, 그러니까 이분들의 초기 활동 때부터 한 20여 년을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 잠깐만. 네. 음향 좀 하나가 좀 센터장님께 안 나와가지고, 음향 그렇게 마이크 퓨처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사고를 안 터뜨릴 데가 없네? 여기, 이거 먼저 거 빼고. 같이요? 네. 센터장님 음악이 안 나와. 조금만 빼와가지고. 네. 됐습니까? 자, 한번 네. 테스트 좀 잠깐 할게요. 좀 조용히 하시고 센터장님 맞. 마이크 테스트 해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근데 양승일 센터장님은 이쪽이고, 예. 정혜리.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예, 예. 중간에 이게 맥을 끊어놔서 어쩔 수 없네요. 맥 안 끊으면 뭐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정상호 국장님, 기차 여행을 하면 네. 장애인이 뭐 20명이면 20명, 네. 봉사자가 20명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이제 쭉 봉사자가 있었을 거예요. 네. 봉사 인력 풀이 네. 초기와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죠. 일단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봉사 오셨던 분이 30대다 그럼 지금 50대가 됐을 테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가 20대 말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50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게 부부도 살다가 때 되면 이혼. 네, 마찬가지로 계속 간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몇몇 분들은 아직도 저하고 거의 뭐 같은 초창기 멤버이시면서 봉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여기 백 기자님도 계속 이제 맺어온 인연 안 끊어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봉사자가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모 봉사를 해가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에서 장애인들 뭐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건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봉사자 교육을 한 번쯤은 하자. 왜냐면은 장애인 행사에 봉사 오시는 분들은
절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한 번 왔다 봉사 왔다 가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와서 한번 봉사를 해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의 그 뿌듯함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장애 이모가 집까지 와가면서 그런 관리를 조금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도 나올 수 있었는데, 또 우리 백 기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봉사자들이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 뭐 어떤 분은 이제 노화가 진행돼서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뭐 전동 휠체어를 같이 들어주거나 하기에 체력적으로 부딪히는 그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세월과 함께 이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사목장님은 맨 처음에 아까 2001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2001년. 2001년부터 쿡인 건가요? 그렇죠. 네. 아니 직장 다니면서 이제 봉사 한번 나오면 하루를 완전하게 봉사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직장 다니시나요? 직장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업하고 계시죠? 네. 해밀 장애인 자립센터, 이거 말이 길어요. 네. 이 자립센터 그 설립과 운영에 좀 더 몰두하느라고 직장도 그만두셨어요. 양 센터장님, 네. 서산씨가 장애모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서 어렵게 했는데 언제쯤 처음 서산씨가 지원을 시작했나요? 기억나세요? 정확히 연도는 물론 기억이 안 나고 한 2005년 정도로 제 기억으로는 생각됩니다. 그 조규선 시장님 재임 시에 네. 저희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인전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 복지나 주민지원국 시장님은 그냥 기차여행뿐이 아니라 그 북유럽의 장애인 복지 선진국에 한번 견학도 해보고 배우고 그런 지원도 한번 꿈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취소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항의를 많이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인 근거도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됐고 충남도도 있죠? 네. 그런데 왜 늦어졌을까요? 우리 정사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참, 긴 말을. 안 자를게요. 예. 그 과정, 고생했으니까, 왜냐면,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이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뭔가 특별한 조직을 만들자고, 그 춥거나 덥거나 비 오거나 하는데 그 봉사활동을 20년이나 했어요. 그건 오로지 이런 센터를 만들자고 한 건데 그 일부 의원님들이 그걸 동의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됐는지 그 얘기를 길어도 괜찮으니까 해보세요. 예, 이게 자립생활센터가 이번이 처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가 2009년도에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양유정 쪽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때도 시에서도 나와가지고 개소식하고 그럴 때 왔다 가셨고 그랬지만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2012년도에 서산시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제가 장이모 총무를 맡으면서 그 당시에 만들려고 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해봤는데 그때도 사정상 또 여의치 않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도에 시청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 과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있다고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돈보다는 사람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예, 지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으로 조규선 시장 때부터 받던 그 지원금이 아직까지도 그 금액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그 금액을 계속 주고 그때랑 똑같은 행사를 그때보다 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저 바깥에서 사담으로 나누었지만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서산에 여러 개가 난립해 있는데 똑같은 행사를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질과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만족도가 높고 어떤 쪽이 질이 높으냐를 따졌을 때 절대 우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질이나 이런 쪽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것도 잘 하지만 네. 우리는 자부한다. 그렇죠. 예. 그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자부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마침 이번에 또 잘 들려요. 저희 경로장애인과 김정희 과장님이 다시 오고 또 김희영 팀장님, 이하 뭐 주무관님들, 윤용배 주무관님이나 이진복 주무관님들이 이번 시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사진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시청 앞에 휠체어가 있다는 거예요. 추운데. 그 언제죠? 네,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예. 그 한 일주일 했던가요?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나요? 그 시위를 하고 시장님이 사태를 인지하고 자립센터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죠? 네. 그게 이 문제랑 엮여 있습니까? 네, 엮여 있다고 봐야죠.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때 왜 휠체어 시위를 하고 추운데 그렇게 하셨는데? 참 진짜 적당한 질문입니다. 저희 시에 많이 강하다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단지 그냥 옆구리만 찔렀습니다. 보조를 했다고 봐야죠. 보조를. 왜냐면은 지금 나는 주범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장애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지 뭐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서 그런 걸 해라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겠죠. 그러나 본인들 의지에서 나가서 하게 된 거고요. 시작되게 된 이유는 원래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공약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아마 시장님 출마하셨던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약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시장님 공약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제가 그런 쪽의 분들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치에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도 해주는데 이쪽에도 더 많이 힘을 써줘라. 그 공약이 뭐 좀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했던 사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람이 먼저라고 그랬는데 장애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먼저인 거를 해줘야죠. 그 연계된 공약도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그런 얘기만 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했더니 여기 이제 센터장님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 회장님, 그 바깥에 앉아 계신 분하고 해가지고 두 분이 추석거려서 나간 겁니다. 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현의 사무국장님이 하라고 추석거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다음에 우리 한금호 회장님 모시고 장이모의 그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이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 이름으로 20여 년간을 참 고생을 하시고, 또 지난해에는 그 추운데 휠체어 집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런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럼 그 자립센터를 운영하면은 가장 관심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언가요? 상호국장님? 아, 예. 자립생활센터. 말 속에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센터인 거고요. 최고 중요한 게, 권익공호. 저희가 작년에 6.13 선거가 있었죠. 6.13 선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백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올부터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저희 장애인들, 회원분들 모아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투표해보셨냐고 그랬더니, 못 해보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6.13 선거 때, 우리는 이번엔 투표 100%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정권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투표소 모니터링도 갈 겸, 우리 장애인분들, 투표 못 하셨던 분들, 투표도 시켜줄 겸 해서 작년부터, 그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권익공호 사업도 중요하고, 장애인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장애인이 장애인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길을 빌려줄 수 있는, 앉아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마련해 주고 하자.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진짜 원대한 꿈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탈시설화 시켜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 이게 최고 마지막에 그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탈시설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장애인 정책에 잘 들어봐야 될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 동안은 저 같은 경우도 한참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요. 장애인은 다 똑같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의 그 증세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한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모나리자를 구경시킨다든지, 청각장애인들한테 조용필의 콘서트를 관람시킨다든지 이렇게 엉뚱한 복지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그걸 즐길 권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애인은 어떤 시설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 생각은 그 장애인들에게 우리 그 일반인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장애의 특성마다 각각 세밀하게 맞는 복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게 탈시설입니다. 올해 지난 1년간 우리 양승일 센터장의 사비를 덜어서 이제 건물을 얻고 해오셨는데, 이제 선아 씨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쯤부터 개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곧 들어갈 겁니다, 거기를. 그러면 그거랑 맞춰서 공부를 내시고 한 6월이나 7월쯤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가 특정한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해서 이제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활용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아니죠, 그 얘기는. 그 공부는. 공부에 당첨이 되네. 그래요, 그 절차가 있네요. 예. 만약에,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그게 당첨이 된다면, 장애인 단체가 입주를 한다면 어떤 건물에 필요 시설, 고려한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화장실부터 다릅니다. 그 요구 시설이. 우리 정사무국장님이 어떠한 시설적 배려가 필요할까요? 일단 시청 복지과 직원이 풀 수도 있으니까요. 공간적인 부분이 최고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비장애인이나 걸어 다니는 장애인분들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하고는 자기 공간의 차이가 2배 정도 납니다. 전동 휠체어는 회전 반경도 있을 것이고요. 수동 휠체어는 물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서 돌려주면 그 자리에서 돌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인 면이 최고 크죠. 넓어야 된다는 게 일반 비장애인들 사무실보다는 좀 넓어야 된다는 게 일단 최고 큽니다. 그리고 둘째는 턱이 없어야죠. 턱. 장애인 그 건축법에 보면은 2cm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턱 높이는 2cm, 턱 이상은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변기하고 그 변기 끝에서 이쪽 벽까지의 거리가 1.5m라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m라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이동시설로 엘리베이터는 뭐 필수 상황일 것이고, 계단은 못 올라가니까요.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사로, 뭐 더 따지자면 주차장? 사실은 1층이 가장 좋죠. 경사로가 있는. 예. 그런 의미로 우리 서산 포스트는 그 중증장애인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언론사예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서 여기 오셨잖아요. 이렇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양성일 센터장도 여기 들어와서 이거 할 수 있고, 부모입니다. 안 따지겠습니다. 뭐가 불만이라는데? 불만하십니다. 여기 뭐 다 불만한데, 화장실도 가봐요. 가면 안 되겠다. 특히 장애인들의 사무실이라면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되는데요. 첫째,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서도 그거를 도와줄 분이 같이 서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비켜주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나면 큰일 납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장애인들은 이제 팔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 버튼이 이렇게 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 시설 옆에부터 있어야 돼요.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따로 있어야 돼요. 잘 알고 계시던데. 아까 들었잖아요. 컬레 했잖아요. 아니요, 아까 여기 엘리베이터는 보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하다니까.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가족별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시설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장애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할 시설이라면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서산시청하고 서산경찰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수십 년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이 있어요. 서산경찰서는 아예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서산시청은 대회의실 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올해 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애무 같은 분들이 꾸준히 열심히 활동해온 결과가 이제 시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 저희 건의사항이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장애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건의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번에서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 서산경찰서는 아예 건물 자체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저 건물 자체가 불법적인 건물입니다. 그걸 다시 짓든지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장애인 규격에 맞게요. 그 턱도 다시 조정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경찰서 갈 일이 없어가지고요. 왜요? 그쪽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니죠. 착하게 삽니다. 경찰이 도로 시설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는데요. 장애인의 현실을 더 잘 알면 더 잘 배려하잖아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 신호 같은 것도 장애인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사실은 모든 공공시설이요. 장애인한테 초점을 맞추면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네. 맞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이게 저희 자립생활센터 모토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 화장실이 휴게소나 명절 때 휴게소를 간다든가 그러면은 장애인 화장실 말고 그냥 비장애인 화장실에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럴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화장실은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나오면 이 뒤통수가 따갑거나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만 같이 못 씁니다. 어떤 걸 못 쓰느냐?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은 비장애인이 세워놓으면은 10만 원의 그 고지서가 날라가죠. 근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잖아요. 50만 원입니다. 그거는 주차를 방해하게 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예,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다든가, 뭐 장애인이 주차를 해놨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 뒤를 막아놔서 차가 못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 신고하면은 그건 또 50만 원입니다. 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그 어떤 현관이나 입구에 가장 가깝고 편한 곳에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은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장애인이 없는 것 같다고 잠깐 받치는 건 어떠랴? 그랬다가는 장애인이 큰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큰 증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같이 써도 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다가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건 어떤 면에서 몰상식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모의 20년간의 노력이 결국은 자립센터 건립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법적인 요건이나 자격 이런 건 20년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져왔을 테고, 그럼 이제 이 자립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재원이 투자되고 공간이 투자되는데, 이런 걸 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 등 관련 단체 등과 상호 유기적인 어떤 협력이나 이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서산에 지금 장애인 단체 연합회라는 게 작년에 작년 8월인가요? 10월인가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졌죠. 원래 장애인 단체 연합회가 아니고 장애인 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져 있다가 장애인 단체 연합회로 이번에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시각, 농아, 장애인 부모회, 교통장애인, 그리고 신체장애인, 그리고 이제 저희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이 단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센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이 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도 아마 한근모 회장님께서 회의에 또 참석을 하고, 지금 뭐 외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6개 단체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네,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비슷한 류의 단체가 있는데, 시의 재원이 어느 곳에 순간적이나마 딱 투입이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제가 여기서 유도해서 해보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20년간의 그 활동 내용이라든가, 또 장애인 법적인 장애인 배려 시설이라든가, 뭐 저상버스라든가, 뭐 장애인 탑승 그런 이야기를 풀어볼 게 많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근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한 30분 조금 넘었거든요. 마무리로 왜 그랬어요? 중간에 한 5분 더 했는데, 우리 장애인은 이렇게 앉아서 뭐 집중하고 오래 있는 것도, 그것도 장애인 학대예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어요? 1시간 안 됐습니다. 5분 빼봤죠. 네. 사실은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데요. 또 장애모의 새로 회장님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종종 모시고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겠습니다. 그게 우리 잠수함 산악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 목표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힘있거나 목소리 큰 사람들 이야기만 다루는 게 아니고,
평소에 시민들 눈에 잘 안 띄고 물밑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 물밑에서 수면에 잠겨서 목소리가 잠겼던 분들을 끌어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자원산업계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장애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들은 앞으로 종종 자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엔 그 장애모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도 장애인들을 모시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노력으로 항공사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뭉치니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여러분, 한 가지만. 예. 제가 늘 저희 행사할 때마다 버스 안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봉사 오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버스에 탑승하면은 제가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고 제가 늘 물어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되기 전에 예비적 단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비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장애인이 될지 내일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예,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되기 예비적 단계이기 때문에 서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을 도와주라고는 안 해요. 배려를 해줘라. 예, 배려를 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부탁과 바람과 희망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기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저희들을 모실 거니까요. 이제 다음에 또 세부적인 이야기 또 나눠봅시다.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장애모나 서산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어쨌든 서산시 공무원들이나 맹정우 시장님의 의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더 열심히 그 맹정우 시장님의 그 의지에 더 빛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서산시에는 현재 장애인이 한 10,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우리 그 장의모, 시각, 농아, 장애인 부모회 등 교통장애인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집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처음 장애인복지법이 발효되던 시절에는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그냥 통으로 묶어서 그것을 어디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용이란 말은 그 1940년대 초반에 그 독일에서 있었던 그 뭐라 그러죠?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그 수용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 우생론하고 연결돼서 저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거나 사라져야 되는 사람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장애인들이 유형별로 그 필요로 하는 그 환경이 다르다. 또 복지도 달라져야 되고 그에 맞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들의 인권과 그 권익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주신 전신은 장의모였고 현재는 해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꾸리신 그 대표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종종 모시고 장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일반 시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그